레이 커즈와일이 예상한 기술적 특이점의 도달 예상 시기는 2045년이었습니다. 그러나 많은 특이점주의자들은 오히려 이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요.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? 진짜 가능성은 있는 주장일까요? 안녕하십니까?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제너드 2D입니다. 그 전편에 다뤘던 챗 GPT 때문에 요즘 다시 그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덧붙여 이 챗GPT의 발전으로 강인공지능, 일반 인공지능이라고도 하죠. 네. 여기에 가까워졌다는 주장도 이제 함께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죠. 강인공지능에 근접했다는 건 결국 그 기술적 특이점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기준으로 강인공지능의 개발이나 기술적 특이점이 2030년 전으로 도달할 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기술적 특이점이 2030년이요? 예. 7년 남았잖아요. 예. 좀 오바 아닌가요? 기술적 특이점, 초지능의 탄생이 2030년이라고 보면은 많이 오버인 건 사실이죠. 그렇지만 그 전 단계인 강인공지능의 개발이 어떠한 특정 기준으로 이제 7년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건 그렇죠. 사실 강인공지능도 아직 먼 이야기같이 느껴지는 건 사실 아닌가요? 그렇습니다. 특히 인간이 시간과 환경이 주어지면은 가장 쉽게 익히는 분야인 언어 능력조차 아직 인공지능이 따라잡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. 네, 그렇죠. 인공지능의 언어 이해 능력에 관한 건 예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죠? 예. 특히 튜링 테스트나 중국어방의 예시를 들면서 말이죠. 예. 인간조차도 언어 능력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정의 내리기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셨고요. 예. 근데 최근 챗 GPT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.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챗 GPT는 딥러닝으로 자연어 처리를 매우 많은 매개 변수와 레이어를 학습한 모델이라고 좀 말씀드렸었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연스러운 문장, 즉 단어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언어 자체에 대한 이해와 분석 이런 건 아직도 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게 그거 아닙니까?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 거죠?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는 것과 이 번역은 좀 달라요. 이 번역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과제 중 하나인데, 특히 기계가 인간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냥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여기고 있어요. 그건 그렇죠. 구글 번역 보면 많이 발전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완전히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예, 그거 중요한 말씀인데, 방금 구글 예로 들었듯이 바로 얼만큼 많이 발전한 것인지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. TTE라고 타임 투 에디트의 약자인데, 이 기계가 얼마나 인간의 언어를 얼마나 빨리 정확히 번역하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그게 간단히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AI가 수행한 번역을 다시 인간 번역가가 편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. 다른 사람이나 AI가 만든 번역을 인간 번역가가 다시 편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요? 예, 맞습니다. 로마에 본사를 둔 번역 회사인 트랜슬레이티드라고 있습니다. 트랜스레이티드요? 예, 이름부터 딱 번역 회사. 번역이네요. 예. 여기 CEO인 마르코 트럼페티라는 사람이 있는데, 이 사람이 지난 12월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한 미국 기계 번역 협회, 일명 AMTA라고 AMTA 컨퍼런스에서 자기네 회사가 이 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인간과 기계가 격차를 좁히는 데는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분명히 보여준다고 이제 말을 했어요. 근데 기계 번역이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중요한 요소이긴 한가요? 예, 저 마르코 트럼페티의 말에 따르면은 의외로 많은 AI 연구자들은 언어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강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것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. 아, 그래요? 예. 우리도 예전에도 한번 다뤘듯이, 이는 자연어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거든요, 이게. 인간의 자연어가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저희가 지난 언어편에서도 다뤘었듯이 다른 약 인공지능보다 더 정확한 현실 모델링이 필요해요. 따라서 전문 번역가와 최적화된 기계 번역 시스템이 번역한 것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기술이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강인공지능의 이제 강력한 증거라고 이제 저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죠. 저분이 말씀하신 전문 번역가와 최적화된 기계 번역 시스템 그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측정법이 아까 전술하셨던 TT, 타임 투 에디트 이게 맞나요? 예.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? 예. 이 회사는 편집 시간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AI 성능을 추적했는데요.
그러니까 TT는 그 보통 그 전문 편집자가 그 AI 생성 번역을 그 인간 번역과 비교해서 그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그냥 AI 생성 번역이 좀 부자연스러운 게 있으니까 이거를 그 전문 편집자가 그 인간 번역처럼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아, 그 8년 동안 그 20억 개가 넘는 그 인간이 그 사후 편집을 그 분석한 결과 그 AI가 인간 수준의 번역 품질에 대한 그 격차를 천천히 좁히면서 그 뭐 느리긴 하지만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개선을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요? 그러니까 이 그 트랜슬레이티드 이 회사에 따르면은 그 평균적으로 이 전문 편집자,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각 단어를 편집하는 데는 약 1초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. 네. 그 사람이 사람의 단어를 편집한 거죠. 네네. 반면 그 2015년에는 그 전문 편집자가 기계가 한 번역을 편집하는데 단어당 약 3.5초가 걸렸다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기계 번역을 손보는 것이 인간 번역을 손보는 것에 비해 약 3배 넘는 시간이 걸린 거죠. 그렇죠. 뭐 1초랑 3.5초니까. 그렇죠. 근데 이건 2015년 데이터고 네. 최근에는 기계 번역을 편집하는데 단 2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빨라졌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트랜슬레이티드의 그 인공지능은 10년 안에 사람이 만든 번역만큼 뛰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3.5초에서 2초면 많이 줄어들긴 했네요. 그렇죠. 사람은 계속 1초 그대로인 거냐? 그렇죠. 사람이 사람 따로 번역하는 거니까요. 네, 사람은 2015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1초 걸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이면은 그 인간 번역의 속도와 비슷할 거라는 예상이 뭐 단순히 과장만은 아니죠. 좋은 현상이긴 한데 단순히 이 사실만 가지고 그 강인공지능을 예측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?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측면은 있을 수 있죠. 하지만 그 이런 이제 번역 기술은 그 단순 순수 문학에서부터 이런 그 온갖 그 기술서적 번역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 영역에 걸쳐 있어요. 한 가지가 아니군요. 그렇죠. 그 소설 번역하고 또 그 기술서적은 그 문양부터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거기에다가 그 음성 번역과 같이 그 기계 번역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도 있어요. 음성 번역도 해요? 그렇죠. 음성을 듣고 하는 거는 그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결과라고 합니다, 이게.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꽤 발전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언어 능력을 인공지능이 유사하게 구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분야인지 그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앞서 전술했듯이 그 자연어는 그 AI 개발에서 뭐 우리가 가진 그 가장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번역 능력 안에는 그 인간과 비슷한 뭐 동의어 유추 능력이라든지 그 인간의 그 읽으면서 느끼는 뭐 그런 그 해석적인 감정 같은 것도 미묘한 포함되는 감정 것이기 같은 때문에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이것만 가지고 뭐 강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호들갑 떨 일인가 같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근데 그 저런 기계 번역 능력이 강인공지능과 꽤 연관이 있을 거라는 주장은 좀 이해가 됩니다, 이제. 근데 그 기술적 특이점까지는 좀 오버 아닌가요? 그게 보통 그 이런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그 특이점이라는 용어는 그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AI라는 뜻. 즉 그 기술 성장으로 그 인공지능이 그 통제할 수 없고 그 되돌릴 수 없는 그 폭발적인 지점이라는 그 전통적 그 기술적 특이점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강인공지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냥 강인공지능이요? 예. 그러니까 뭐 인간처럼 그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AI가 그 진정한 그 기술적 특이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인공지능의 탄생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하긴 뭐 특이점도 일단은 진정한 강인공지능의 탄생부터 시작이니까요. 그렇습니다.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. 마지막으로 그 오늘 내용 한번 다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. 예. 뭐 세 줄 요약처럼 뭐 그래서 세 단계를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그 하나의 고유한 지표를 통해 우리는 빠르지는 않더라도 이번 2020년대 말까지는 그 강인공지능에 이제 근접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. 네. 여기서 다룬 그 트랜슬레이티드에 의하면은 그 편집 시간이라는 방법을 개발해서 이 전문 편집자가 그 인간 번역과 비교해서 그 AI 생성 번역을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고요. 이는 특이점을 향한 속도를 정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다음 3. 마침내 인간처럼 음성을 번역할 수 있는 AI가 등장한다면은 사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며 강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죠. 이 정도가 오늘 내용의 정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요약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인공지능 번역 편집 시간, 즉 TT라는 새로운 측량 방법으로 강인공지능의 도래 시간을 예측해보는 주장을 알아봤습니다.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?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.
편안한 일상 되세요.